전 이제 형사소송법 담당하는 이게 제 호가 있습니다. 호가 온달입니다. 온달. 제 동생은 반달이고요. 우리 형님은 만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달 이쪽으로 해서 저희 이제 기본서 그 초판 머릿말 보시면은 이제 사랑과 충성의 화신, 이제 온달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요. 네.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이제 형사소송법, 이제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있는 거죠. 네. 한번 머릿말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시간 날 때 이제 참조해서 잠깐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저희 일순환 게 9회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법원직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면접까지 이렇게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여러분들 왜 법원직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자기만의 확실한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이제 있어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네. 법적 전문성이 있는 이제 그러한 과목을 하면서 있어 보이니까 법원직 공부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말 없어 보이는 답변이죠. 그 정도는. 법원직 공무원은 이제 저희 이게 출발점에서 조금 이제 저희가 있어 보이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헌법 제1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 민주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그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이제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독재.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걸 독재라고 하는 거고, 저기 민주화 독재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 저희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저기 뭐 경부고속도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다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러한 이제 발판을 만들긴 했는데 그 과정이 독재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공과 과가 있는 이제 그러한 게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민주라는 말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힘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거기에서 배타적이면 안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열린 마음이 있고 서로 대화 타협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화라는 말은 같이 잘 살자 이 말이에요. 예. 절차가 정당하고 같이 잘 살자라는 이제 그러한 우리 어마어마한 The Republic of Korea에서 태어난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국가 공무원이 이제 되는 건데,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독재로 이어지게 되어서 그 권력을 쪼개놓는 거죠. 그래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고, 그 견제와 균형의 바탕 위에서 이제 법치주의가 작동이 되어야 이제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쪼개놨는데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한다라고 해요. 사법부는 법을 판단하는 기관인데, 뭐 입법부 행정부는 뭐 그냥 대충 이국영 선생님한테 잘 배우시고, 아무튼 이제 사법부는 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역할은 이 사법부의 공무원이 되는 거죠. 사법부의 본질은 이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법부 고유의 역할이 재판하라는 겁니다. 재판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저기 신속 공정한 공개 재판을 이제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 재판을 하는 이제 판사들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라예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하는, 그쪽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너무 치우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민중 재판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는 거고 그 재판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판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바다가 있는데 제가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 대양이라고 하죠. 대양을 항해하는 큰 선박.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자, 이러한 선박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박에는 선장이 있고 여기 선원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이쪽 엔진 담당하는 이제 선원들, 갑판 담당하는 선원들, 요즘은 뭐 이게 돛대가 아니니까 돛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선원들과 다수의 선원들과 선장이 함께 이 큰 바다를 항해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이게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 이 하나의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판사의 역할을 하는 판사가 있고요. 자, 이 배가 항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과정에 법원 공무원들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법부의 공무원으로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원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말할 때, 법원 공무원은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은 여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일 것인데 그 판결이 이렇게 독재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 이게 이제 소송법으로 오게 되면은 절차적 정당성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이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우리 법원 공무원들이 확보해 주는 거예요. 법원 공무원들이 없이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판결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공무원들 민주공화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사법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법원 공무원들은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를 법원 공무원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법원 공무원이 왜 되고 싶냐라면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한번 좀 풀어주는 거예요. 법원 공무원은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만약에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하나의 법적 분쟁을 하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 판결이 우리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죠. 그러면서 이 판결에 합당하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원 공무원을 지원한 거예요. 말이 좀 멋지게 포장된 거죠. 그러니까 면접에 갈 때 요 정도 워딩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법원직 공무원들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으로 오게 되면은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잘 알아줘야 되는 거죠. 민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 그럼 이제 우리 형사 절차로 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범죄를 확정을 해서 범죄와 범인을 확정해서 그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이죠. 형사 절차는 일단 최종적으로 신속한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범인과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정하는 과정이 적법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렇게 진실을 발견해 줘야 돼요. 이 적법 절차는 형사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사와 재판 절차로 나눠지게 돼요. 이 수사와 재판 절차 모두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발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는 적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진실을 발견하고 종국에는 진실을 발견했다라는 건 범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범인을 처벌하는 걸 범인을 처벌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법원직 공무원들은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그 판결은 국가 사회 질서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전국에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고, 자,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난 법원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건 민사소송법보다는 형사소송법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 민소법 안 들어갔는데 하나만한 외국어 소리를 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시험 끝나고 책 덮으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책 덮어도 조금 생각이 나요. 자, 요 정도 워딩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사와 재판의 과정인데,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데, 우리는 왜 또 법원 공무원이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수사를 하는 게 액션 배우죠, 액션 배우들.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을 이제 그 소재로 하는 영화들은 액션 영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대박을 쳐요. 그런데 판사나 변호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재미가 없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조금 안 좋았던 시대 배경에서 나온 판례들을 이제 이렇게 각색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생각하는 화두는 두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재판이 수사의 위법을 통제를 해줘요. 공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더 있어 보이죠. 갑자기. 영화는 이게 더 재밌는데, 자, 그 액션 배우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원의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법원 공무원이 되어서 만약에 형사부 언젠가는 근무를 하게 될 거예요. 형사부 가게 되면은 적법 절차에 의하여 신속한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범인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처벌해야 돼요. 이 자식한테 절차 안내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 과정들이 무시된 채로 범인을 처벌하기만 한다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예. 바로 독재에 다름없는 거예요. 그 판결을 피고인도 스스로 승복하지 못하는 거고, 국민들도 승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라예요. 이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법원 공무원 지원 동기, 면접 강의까지 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1순환 과정으로 들어가서 형사소송법과 함께 형법, 문형석 형법을 법원직 공무원으로 다 전략 과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략 과목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민법하고 민소법에 치이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어거지로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투자를 해놓고 전략 과목으로 조금 굳히기를 미리 해놓으면 순환이 계속해서 편해요. 순환이 계속해서 편하다는 이유는 민법하고 민소법은 여러분들 시험 끝나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법원직 객관식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점수만 확보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김동진 선생님 민법 책이 엄청나게 이게 압축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교재예요. 보통 이제 사법시험 교재하게 되면은 2,0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게 이제 기본서로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법원직 수업용으로 압축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민법 자체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소법은 한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외국어예요, 외국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쭉 가는 동안에 민법과 민소법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근데 민법과 민소법을 내가 장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안 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민법과 민소법의 이제 어려운 과목인데 1순환에서 민법과 민소법을 완성해 버리겠다. 천재죠, 천재.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런 게 아닌 보통의 수험생들은 1순환, 2순환에서 그나마 만만하잖아요. 요거는. 요걸 먼저 굳히기를 해놓으면 1순환에서는 굳히기가 안 돼요. 1순환에서는 약간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암기를 해놓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2순환에 해가지고 여기에서 형법 형소를 전략 과목으로 만들면 상대적으로 남은 시간에 민법과 민소법에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기억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희미해지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요놈을 보는 것들이 더 수험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에서 전략 과목이 되는 형법, 형소법을 좀 더 신경을 좀 써주고 약간의 성의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제 작년에 해가지고 한 사순환이죠. 작년에 이제 3순환, 사순환, 5순환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W 지문으로 구성되는데 이 4순환 즈음에도 제가 1, 2, 3순환 하는 동안에 제가 요구했던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민법 민소하느라고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킨 건 하나도 안 해놓고 나서 이때쯤에 하고 왜 형소법 쉽다고 하는데 전 점수가 안 나와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첫 시간부터 약간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법 선생님 나한테 밥 사줘야 돼요. 약간의 좀 투자를 해달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1순환 이제 형사소송법은 제 9회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는데 지금 일단 애초에 이제 저희 순환별 컨셉 자체가 이제 1순환의 과정은 이제 초시생의 눈높이에서 이제 수업용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만들자라는 거고 좀 전략 과목의 이제 기초 완성 여기 전략 과목 조금만 애정을 썼고 조금만 신경 써주면 돼요. 집중해서 30분만 더 봐주면 된다. 이제 이런 게 측면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9회 동안 진행되는 데 있어서 형사 절차의 큰 흐름을 파악해요. 이게 숲을 보고 나무나 풀을 보는 시간은 적어져요. 이게 숲 전체를 조망을 하는데 그 숲 전체에서도 좀 아름드리 고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요. 그런 것들이 리딩 케이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이제 그 다른 법학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어떠한 이제 사례에서 쟁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그러한 판례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사례가 법 조문을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러한 사례들을 리딩 케이스라고 합니다. 형사 절차의 큰 흐름을 파악하면서 리딩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큰 산의 고목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 일단 그 부분들은 암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순환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1순환은 어차피 초심자들이 예습을 한다 한들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예습을 하고 싶죠. 자, 원래 모범생들은 그러니까. 자,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범생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멍청하게 학원에서 시킨 대로만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습은 이제 30분 이상 쓰게 되는 게 비효율적입니다. 예습에 30분 이상을 쓰는 건 그 시간을 복습에다가 조금 투자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에요. 제일 이제 초시상의 눈높이에서 예습은 30분 이하로 하되 오늘 배우는 것의 주제가 뭔가? 라고 하면서 우리 기본 개념 있죠, 개념. 법학을 개념 법학이라고 합니다. 개념 법학. 그래서 이제 법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이렇게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 안에 모든 게 녹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개념 부분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데,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구체적 사례로 나오게 되는데, 구체적 사례를 이제 개념에서 구체적 사례가 나오고, 이 구체적 사례에서 다시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시생 단계에서 이 개념을 하나하나 암기하고 이해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이렇게 쟁점이 나오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목차가 의이 나오잖아요. 의, 개념. 그 부분에 나온 그 개념은 조금 좀 자세히 읽어보고 나머지 절차는 이제 목차만 보고 이제 예습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개념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면접 시험 보게 될 때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정도만 말을 해주면 돼요. 이 개념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체적 사례는 해결하고 시험은 잘 봐요. 시험은 잘 보는데 실제 면접이나 아니면 실무에 들어가가지고 뭐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자, 요게 나중에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러한 워딩들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일단 예습은 간단하게 하고 이제 강의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집중을 하고 일순환 구에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판례를 보게 되는데 같이 읽으면서 키워드, 쟁점 이제 이런 것들을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그런 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순환 과정에서 제가 설명한 판례들은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순환에서 이제 커버를 하겠죠. 대신에 초시생들인 경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판례는 반드시 암기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습할 때. 그래서 이제 복습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일순환 강의를 시작하면 이게 이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복습 자료로 체크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OX 정답, OX를 찾는 이제 그러한 지문들입니다. 이제 암기하는 것들을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형법하고 형소법 그리고 국사 있잖아요. 한국사. 거기에서 암기해야 될 것들은 그때그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한 D-Day 100일 정도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이제 수험에 이제 수험에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그 시점에 암기의 부담이 조금 덜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도 잘 모르겠는 민법과 민소법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형사소송법으로 들어갑니다.